자신감, 이거 참 우리 모두가 정말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지려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무슨 수수께끼 같아요. 특히 이상한 건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왜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자신감이라는 큰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왜 수많은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들은 자신감이 부족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에요. 아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이게 그냥 오늘 기분이 좀 별로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캐티 케이와 클레어 신먼이 쓴 자신감 코드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저자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여성의 커리어에서 자신감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하고요. 그래서 유전학, 뇌과학 같은 최신 연구는 물론이고 실제로 성공한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까지 다 파헤쳐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한번 보시죠. 책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프로 여자 농구팀 워싱턴 미스틱스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선수들 코트 위에서는 정말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난 실력으로 코트를 지배하는데 막상 코트 밖에서 만나보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기의심, 불안감 이런 걸 다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조차도 이 자신감 문제랑 씨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팀의 감독인 마이크 티볼트가 딱 집어서 얘기해요. 여성 선수들이 남성 선수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실패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그걸 계속 곱씹고 깊게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당연히 이게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존감 자체를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농구팀 선수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사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바로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성별 간 자신감 격차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들은 종종 첫째, 자기 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요. 둘째, 연봉 올려달라는 협상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셋째, 좀 경쟁적인 기회가 오면 에이, 난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커리어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자신감 격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결과가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비율의 차이인데요. 이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소득 격차, 커리어 성장 속도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볼 걸 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의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게 그냥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천성이냐 환경이냐 문제죠. 책에서는 이 복잡한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둘 다예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분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이걸 조절하는 유전자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쌍둥이 연구를 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타고난 기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여자는 이래야 해 하고 기대하거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타고난 성향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억누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가 있어요. 예전에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여성 생도들을 부를 때 썼던 DUBS라는 끔찍한 별명이 있었대요. 멍청하고 못생긴 년들이라는 뜻의 약자인데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식의 뿌리 깊은 편견과 공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면서요? 그럼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맞나? 하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해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자신감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감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보통 자신감 하면 뭘 떠올리세요? 아마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확신에 찬 느낌, 아니면 스스로를 굳게 믿는 마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 어쩌면 틀린 생각이라면 어떨까요? 이 책이 내놓는 자신감의 새로운 정의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감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결정입니다. 무슨 결정이냐고요?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겠다는 결정. 그게 진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생각인 적게, 행동은 많이. Do more, think less. 머릿속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진짜 자신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감은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자신감 코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데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신감은요, 마치 근육 같은 거예요. 쓰면 쓸수록, 훈련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자,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해도 괜찮아요. 일단 저질러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연민은 실천하세요. 실패했나요? 그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자책하는 대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하면 돼.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숙달을 통해 쌓아나가세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괜찮아요. 그걸 달성하고 또 달성하고 이런 성공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 즉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신감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감은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내는 강력한 엔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건 이건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네, 자신감은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내디딜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요?